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션인데요. 마지막 세션은 모바일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표준개발 팀의 남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뭔가 약간 기술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기술적인 얘기들보다 약간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고민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앞으로 고민하게 될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가장 어려운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가볍게 한번 이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하고요. 제가 뭔가 해결책을 드린다거나 그럴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거는 CSS3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크업과 디자인이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서 작업을 했을 때 디자인 작업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된 파일을 CSS3를 이용해서 실제로 적용을 할 때 그런 얘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이 CSS를 쉽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나 개발자 모두에게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습관들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다양해졌죠? CSS를 이용할 때 진짜 다양해졌는데, 이게 굳이 어떤 것들이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앞으로도 점점 더 그런 효과들은 늘어나게 되겠죠. 이미지가 아닌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죠. 예전에는 이제 무거운 이미지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경량화된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보더라던가 그라디언트, 텍스트 섀도우, 흔히들 많이 쓰는 박스 섀도우 같은 것들은 이제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고 CSS3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위치를 옮기고 표현시키고 다 변경할 수가 있죠. CSS3를 이용을 해서. 모바일 환경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CSS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모바일 환경인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CSS3를 잘 적용을 하는 웹킷 기반의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모바일 환경에 조금 더 다양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됐죠. PC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정말 편해지고 좋아지고, 이제 작업 시간도 단축이 될 거고,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디자이너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됐을 때는 좀 약간 긴가민가 하시는 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말 이제 새로운 기술로 이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정말 좋고 도움이 많이 되는 걸까? 효율적인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실제적으로 물론 이론적으로는 뭔가 되게 기술적인 설명을 하고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디자인을 CSS로 적용을 할 때 어려움들이 좀 존재를 하죠. 이제 디자인 파일만 달랑받아서 이제 그거를 코드로 구현을 하기가 가능한가요? 이제 가능한데 완벽하게 구현을 솔직히 힘드실 거예요. 디자인 파일만 달랑받아서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브라우저의 렌더링이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냥 이미지를 하고 가야지. 그냥 이렇게 코드를 해가지고 만들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고민 안 하게 되는 날이 저는 우리라고 생각은 해요. 언젠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이런 고민 안 하게 되는 날이. 좀 디자인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웹을 위한 디자인인데 지금 저희가 웹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되게 그래픽 작업에 치중되어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아니라 물론 어떤 거를 위한 디자인이든 간에 매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웹 디자인이니까 저희는 웹이 되겠죠.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여기서 환경이라고 할 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모바일 환경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브라우저, OS,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되면은 조금 더 잘 일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환경에 대한 이해만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디자인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디자인과 개발이 각 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작업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제가 들었던 질문들이고요, 받아봤던 질문들인데, 이거 이미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브라우저 화면에서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미지인지 그냥 일반 텍스트인지 아니면 뭔지 그냥 헷갈려서 물어보는 경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아이폰 폰은 그 레티나 디스플레이 때문에 약간 이미지가 확대해서 보여지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뒤에 많이 설명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저런 이제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가 좀 없어서 받게 되는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모바일 앱을 위한 디자인 작업시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설명드린 것 막 포함되어 있는 해상도가 제가 가장 큰 것 같거든요. 모바일 환경에서 하는데 해상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폰트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단위에 대한 부분도 모바일 작업하면서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는 그 단위에 대한 걸 설명드릴게요. 네, 예전에는 그냥 이 정정 픽셀 단위만 많이 사용을 작업을 하는데, 이제 뭐 F준이 나오면서 그 약간 상대적인 단위에 대한 그 EM이라는 단위가 나와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솔직히 이제 마크업 개발보다는 디자인 쪽에서는 저거의 이해가 좀 많이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단위에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런 것들이 좀 같이 좀 이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디자인 쪽에서는 디자인 작업을 해주시면 디자인 파일과 함께 이제 마크업 작업을 요청하시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디자인 가이드 파일을 함께 주시거든요. 저기 보면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마크업 작업을 하면서 지금 뭐 보시면은, 마크업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도 있지만, 그닥 뭐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도 포함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저기 자동차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일반 시스템 폰트로 적용을 하는데, 저기는 뭔가 디자이너분께서 이미지라고 이렇게 이미지 뭔가 적어주신, 저런 것들 솔직히 디자이너들이 저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시스템 폰트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은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좀 이제 부수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저렇게 작업을 해주신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디자인 가이드가 물론 마크업 작업할 때 필요한데, 약간 좀 가이드 제작을 하면서 별도 비용이 발생된다는 부분이 뭐냐면, 디자인 파일을 다 만들어 놓고 마크업 작업을 위해서 별도의 또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이미지를 만들려면 또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발생되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화면과 저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시는데요. 코멘트에 달려져 있는 색상 코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뭔가 지금 보시듯이 버튼에 노란색인데 들어가 있는 코드는 전혀 다른 코드가 다른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많이들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CSS3 적용하면서 그 CSS3 제네레이터랑 뭐 그래던스 제네레이터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듯이 이런 건데,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PC에서 접속을 해서 이 값들을 입력을 해가지고, 뭐 만약에 저기 코드가 나오면은 그냥 적용을 한 다음에 모바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일단 일반적인 작업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PC에서만 어떻게 보면 좀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 제너레이터나 그레디언트 제너레이터를 모바일 환경에서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뭔가 저렇게 CSS3를 적용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도구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이슈가 좀 있고, 모바일용 최적화된 도구가 거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디자이너가 직접 모바일에서 하는
작업된 이미지를 모바일에 얹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모바일 환경에서 그 효과들을 적용을 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렌더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접 폰에서 보는 거랑 그냥 PC방에서 보는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디자이너를 위한 CSS라는 도구를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제 직접 이제 모바일 폰 뭐 여기 그림에서는 아이폰도 있는데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저 이제 접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들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나요? 네, 이렇게 지금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CS3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는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놨고요. 이런 식으로 보드 레디어스라던가 뭐 박스 섀도우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보드 레디어스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하면 있고 보드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슬라이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레디어스까지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화면이 있는데 이거를 디자이너들이 직접 이용을 한다면 조금 더 힘을 하고 이제 그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결과물을 확인할 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디자인 쪽하고 같이 작업을 할 때 디자인 가이드와 더불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을 할 예정이 있고요. 직접 이제 그 디자이너가 접근을 해서 그 설정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바로 또 저희 쪽에 넘겨주셔서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글은 그 캐시 맥다니엘이라는 그 디자이너가 약간 그분도 저랑 비슷한 글을 했던 것 같은데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에 대해서 약간 도움이 될 만한 글들 남겨주셨는데 그 글에서 제가 지금 가져온 건데 일단 디자이너들을 위한 좋은 습관을 보면 그 본인이 작업한 디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포토샵 작업 파일을 정리하고 되는 건 뭐냐면 그 옆에 그림이 있는데 포토샵 에티켓 매니페스트 포 웹디자이너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좀 검색해보시면 아시겠는데 저 사이트에 들어가면 포토샵 디자인을 할 때 그 PSD 파일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정보들은 어떤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작업하시면서 기술적으로 이제 기능, 화면을 디자인할 때 기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꼭 개발자에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고 그 다음에 물론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도 물론 같은 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발자들도 이제 좀 고려될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조언자가 되라는 얘기는 혹시 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기획이나 디자인 쪽에서 개발 쪽에 많이 물어보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뭔가 전체적으로 기능들을 다 이렇게 환경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전반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많이 이제 디자이너와 많이 부딪히는 문제 디자인의 디테일을 신경 써라는 부분은 이제 디자인에 의도한 디자인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개발에서 이 기능은 안 된다 기능이 구현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같이 공감을 할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개발에서도 상대방 디자인에 대한 예의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 네, 그 다음에 공통이에요. 이건 이제 디자이너든 개발자든 네, 공통으로 좋은 습관들.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그 공동의 목표가 있잖아요. 이제 일단 뭐 예를 들면 사이트 런칭이라고 하면은 그 사이트 런칭이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가면서 뭔가 이제 불확실하고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되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확인을 해서 서로 확인해서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평 그러니까 주여가 가지고 그냥
저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이렇게 강압적인 비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서로 이제 한쪽 눈은 서로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나 생각들을 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디자인과 개발 쪽에서 서로 부딪히는 일 없이 조금 더 자유롭고 재밌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저는 뭐 이제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 뒤로는 이제 모바일에서 구체적인 그런 얘기들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뒤에 발표하시는 분들을 좀 더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퀴즈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 퀴즈를 드리면, CSS3를 디자이너들이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도구가 이름이 뭘까요? 네, 저기, 머리 기신 분? 네? 네. 네. 저 뒤에 계신 분. 저 끝에 계신 분이요? 네? 안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저분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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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뒤에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